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제 의견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이제 4월 3일 수요일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찍고 있는데요.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를 하셨죠. 50분간 1만 1385자를 그대로 이제 읽으시는 그런 낭독을 하셨는데, 뭐 기자들 배석도 없고 질문도 없이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들만 전달을 했죠. 그 관련해서 그 4월 1일 전날, 뭐 3월 30일, 3월 31일, 뭐 많은 그 농객들, 정치인들이 아마 그날 뭐 대타협 또는 뭐 합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는 뭐 기사, 유튜브를 제가 봤지만, 제가 이 영상 지금 의대 증원 관련된 지금 에피소드 이제 5번째 영상인데, 저는 1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는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거의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제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은 오히려 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이제 공표한 셈이 된 거죠. 3월 31일자 기사 난 거 보니까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께서 페북에 3월 31일 날짜로 해서 뭐 예측을 하신 게, 정부 안인 제3자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축소 또는 연기 제한을 할 것이다. 또는 제2의 6.29 선언처럼, 제2의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6.29 선언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정격 합의 운운하면서 선거용 쇼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예상은 뭐 비켜났죠. 이게 정치적 이슈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총선 이슈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총선 이슈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전공의 대상으로 해서 법적 제재를 또 분명히 하는 것이 나왔죠. 대통령 담화에서도 일부 나와 있었는데, 이제 현재 2차 사전 통지, 전공의 대상으로 해서 업무로 복귀하라고 하는 2차 사전 통지가 된 상태고, 3차 사전 통지가 현재 예고가 된 상태고, 면허 정지 대상자는 8,800명 정도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공시 송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를 1차, 2차 보내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령을 해야 이 사전 통지 복귀하라고 하는 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 전공의 분들이 복귀하라고 하는 이제 사전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이 법적인 제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행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 전망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 실제로 많은 전공의 분들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생들 단체에서 보니까 4월 3일 기사네요. 4월 3일 이제 오늘 날짜 기사로 떠 있는 게, 이제 4월 2일 날 대한의과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그러니까 40개 의대 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를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된 이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걸로, 이제 어제 날짜로 접수했다고 오늘 기사에 떴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의대 증원 관련된 그 근거가 약간 주술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쓴 건 이제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의대 증원 관련된 게 2,000명으로 잡혀 있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기사화가 되면서 무속적인 신앙 때문에 2,000명 정도가 결정된 것이니 이걸 법적으로 취소시켜 달라는 논지로 아마 이런 의견을 쓴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건 절대 법적인 것에서 유리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무속적인 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토론회 할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시고 토론회에 임했죠. 그래서 많은 여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서 다니는 분이 대통령 예비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 또는 그 현재 여당 내에서 아마 토론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게 쓰는 게 맞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한 국민들의 51%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나 지금이나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의 어떤 실패, 어떤 정치력의 부재로 좀 지지율이 전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지지율 20%는 변하지가 않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로 최소 10% 내지 15%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왕자를 썼어도 투표한 분들의 51%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술적으로 2,000명 정도가 결정 났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대세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사람들 입방아에는 오르내릴 수가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국민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2,000명 나오는 거 가지고 뭔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 이슈를 2,000명을 가지고 뭐 이슈를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의대생 휴학 상황도 나오는데, 그 현재 누적된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9,218건이라고 합니다. 그 재학생들 18,793명이 전국 40개 의대 의전원의 의대생인데, 절반가량인 49.1%가 이제 휴학 계획을 제출을 했다고 하죠. 이게 진짜 뭐 여러 가지로 의대생들 자체, 또 전공의들 자체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손해보는 일이 또 많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들이 뭐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유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제 전공에 관련된 뉴스도 이제 3월 28일자 날짜로 나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생활고를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선배들이 분유값, 기저귀 값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제 노환규 전 의협회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공의들에게 또 분유랑 기저귀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조금 이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밝히시고, 120명 정도 전공의가 도와달라고 그랬고 153명이 후원했다라고 이제 노 전 회장님 페이스북에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페북은 안 해서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기사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어제 날짜로 보게 되면 어제 날짜로 의대 교수 협의회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각하를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날짜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부장판사 김준영 판사님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원이 여러분들 의대생, 이제 우리 전공의 분들 여러분들 편이면 좋지만, 이 영상은 의대생 전공의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조그만 어쨌든 그 판단의 근거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대상자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현재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십니다. 고향이 경북 경주시죠. 제가 기본적으로 앞 영상 에피소드 1, 2, 3, 4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북은 기본적으로 현재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거의 7, 80% 분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법원장님이 개인적 성향이 어떠시든지 간에 그 지역 용고에 의한 정치적 성향이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전남 출신 대법원장이시면 현재 야당인 민주당 쪽에 가까운 성향을 본인도 모르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최근 2024년 3월 18일 기사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없앤다라고 하는 기사가 뜹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양 대법원장에 계시면서 당시 행정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 사법부 수장인 당시 양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어떤 그 수건 사업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랑 관련된 부분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 위한 어떤 서로 간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는 다 독립기관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 대법원장이 하심 아래쪽 1심과 2심을 담당하시는 판사분들의 어떤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법 소비자인 판결을 받는 분들에게 유리한 결과 또 합당한 결과보다는 뭔가 법원에 유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영향력을 당시 양 대법원장이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셨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인가요? 그분이 대법원이라든지 이 사법부의 수장이 개변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판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자라고 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김명수 대법원장 때 만들었는데 그걸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앤다고 하시는 기사가 난 겁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일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 의사분들 편에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편에 했을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의료계 쪽에서 법원에 내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신청들이 의료계 쪽 의대생들, 전공의들에게 유리한 결과보다는 불리한 결과로 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제가 뭐 감히 뭐 대법원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는 뭔가 단순하고 손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수화 되기가 쉽고 그리고 원래 보수 엘리트이고 원래 의사분들도 보수 엘리트인 거죠. 이번 사안을 겪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은 뒤돌아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뒤돌아서고 등을 돌렸지만 다른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지역, 그 보수적인 어떤 직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판결에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여론 추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론 추이가 우리 의대생들 전공의 분들이 이번 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본인들의 어떤 행동을 다양하게 이제 저는 정하셨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 2월 29일자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국민들 환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사들로부터. 이렇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좋을 일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제 환자 단체들이 중증 환자에게 치료 연기가 자꾸 되니까 이건 사형 선고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들이 뜨죠. 그래서 한국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여 있는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쉽지 않지만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업 거부, 휴학계, 그리고 진료 거부, 사직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전공의들, 의대생들을 지지한다. 국민들이 그런 입장을 취해야 어쨌든 의료계 쪽에 유리한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랑 국민들의 여론을 꼭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024년 3월 6일 날 국민 여론조사 나온 걸 이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증원에 찬성이 84%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대 정원 유지에는 11%가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증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84%가 의대 정원 증원의 찬성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에피소드 4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를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처럼 총선에 우리를 밀어줘서 2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 말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개별적으로는 또 자기의 또 기득권이 있는 거고, 이 정치인들도 결국은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때는 국민들에게 읍소를 하게 되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6개월 1년 교육을 받고 어울리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나라 그 국회 내려온 그 역사에 준해서 본인도 그냥 즈며드는 거죠. 그래서 또 기득권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나가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장기전으로 갈다고 보고, 최소 연말까지 간다고 보지만, 최소 연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대통령 임기까지는 계속 밀고 나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이 총선 이후에 탄핵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물론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이미 모든 입시학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2,000명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입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거를 뒤바꾸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내후년에는 영향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행정부가 밀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대통령에 의해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이슈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야당의 입장이 조선일보를 오히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께 등을 돌렸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현재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게 되면 4월 2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현역 의원 김병욱 후보 술값 계산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건을 이제 조선 비즈 어제 날짜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옛날의 그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뭔가 다양하게 알아야 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일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하나가 있는데 4월 1일자 유튜브인데 조국 혁신당에 나와 있는 조국 혁신당의 최근 이제 뭐 입장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총선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기관지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현재 여당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랑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조선일보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제 현재 여당을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이 조선일보를 꼭 집어서 총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리는 조선일보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까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탄핵이 가능하고 현재 국면에 대한 빠른 태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당이 200석 이상 압승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과연 탄핵을 할까? 저는 물음표 땡.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들도 기득권화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합법 투쟁을 의대생 전공의 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학업에 복귀를 하고 현업에 복귀를 하시되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정부 투쟁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삭발이고 하나는 단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없는 의대생 전공의들은 그냥 현업이랑 학교로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맞지 않다. 나는 3,500명 정도 뽑는 경쟁 속에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의대생들 전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정원이 2,000명이나 안 들면 뭔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의대 정원이 확대돼서 의사 수가 많아져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수 대비해서 우리가 의사 수가 적으니까 뭐 의사를 확대해야 되고 지역의 의사 수가 적으니까 뭐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긴 한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느는 것 자체가 사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대생들 입장에서 전공의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니까 본인들은 3,500명일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5,500명일 때 들어오게 되는 것은 나와는 다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쟁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이 사실은 가능한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마다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광주역, 청주역, 강릉역 이런 지역에서 이거에 반대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우리 휴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삭발 투쟁을 진행을 한다거나 단식 투쟁을 한다거나 해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고 수업 거부랑 진료 거부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들에게 더 마음을 울릴 수가 있고 어떤 여론의 어떤 추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조건 제가 삭발을 하라, 단식을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의사 표명을 하자면 하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까지 며칠에 걸친 어떤 그 여론의 추이 바뀌는 과정을 보고 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